여러분 안녕하세요. 아이러브나인입니다. 오늘도 영상 보러 와주신 여러분 정말 반갑고요. 시작하기 전에 딱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늘 말씀드리지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이야기는 테슬라 배터리 기술 공급망 신뢰, 그리고 법정 싸움이 한꺼번에 얽혀있는 아주 묵직한 이슈입니다. 오늘 다뤄볼 내용은 2026년 3월 11일 기준으로 제목부터 굉장히 눈에 들어오죠. 테슬라 부사장이 영업비밀 절도 사건의 최신 업데이트를 직접 설명했다는 내용입니다. 사진 크레딧은 테슬라 잉크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번 사안의 핵심 인물은 테슬라 바이스 프레지던트인 본 에글스턴이고 상대는 테슬라의 전 제조장비 공급업체였던 매튜스 인터내셔널입니다. 이 사건의 시작점을 보면 2024년으로 올라갑니다. 그때 테슬라는 매튜스 인터내셔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어요. 테슬라의 주장은 아주 명확했습니다. 매튜스 인터내셔널이 배터리 제조와 관련된 영업비밀을 훔쳤고 그 내용을 테슬라의 일부 경쟁사들에게 공유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건 단순히 아이디어가 비슷하다는 수준이 아니라 테슬라가 오랜 시간 쌓아온 배터리 제조 관련 기밀 정보가 외부로 흘러갔다는 주장인 거죠. 그런데 초반 흐름은 테슬라가 원하는 방향으로만 흘러가진 않았습니다. 2025년 초 기사 원문 표현대로 얼리 라스트 이어에 미국 연방지방법원 판사가 매튜스 인터내셔널의 건식 배터리 전극 기술, 그러니까 드라이 배터리 일렉트로드 테크놀로지 줄여서 DBE 테크놀로지의 전 세계 판매를 막아달라는 테슬라의 요청을 기각했습니다. 이 판단을 내린 판사는 에드와드 다빌라였고요. 이 판사는 해당 기술의 특허가 매튜스의 익스텐시브 리서치 앤 디벨롭먼트, 즉 광범위한 연구와 개발에 따른 결과라고 봤습니다. 이 대목이 중요한 이유는 처음부터 법원이 테슬라 주장 전체를 그대로 받아들인 건 아니라는 점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은 시작부터 흑백으로 간단하게 갈리는 싸움이 아니었던 거예요. 두 회사의 관계는 2019년에 시작됩니다. 당시 테슬라는 4680 배터리 셀 L을 위한 장비를 구축하는데 매튜스를 참여시켰습니다. 4680 배터리 셀은 테슬라 배터리 전략에서 정말 중요한 단어죠. 그리고 이 협업 과정에서 테슬라는 매튜스에게 Confidential Software Designs and Know-how를 공유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Strict Secrecy Rules, 엄격한 비밀 유지 규정 아래서 공유됐다는 점입니다. 쉽게 말하면 테슬라가 그냥 보여준 게 아니라 신뢰를 전제로 아주 민감한 소프트웨어와 설계 제조 노하우를 넘겨줬다는 얘기예요. 제조 장비 업계에서는 이런 정보가 돈이자 경쟁력이고 회사의 미래 그 자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몇 년이 지나면서 상황이 완전히 뒤집힙니다. 테슬라는 매튜스가 그 기술을 커피잉, 즉 복제해서 컴페티터즈에게 판매된 머신셋에 집어넣고 있었다고 파악했다고 합니다. 더 강한 표현도 나옵니다. 테슬라는 매튜스가 doing so for 3 years에 대해 lied 했다고 주장합니다. 3년 동안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고 거짓말했고 그러면서도 계속 씹혔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독한 주장입니다. 단순한 오해나 계약 해석 다툼이 아니라 3년 동안 속였고 장비를 계속 출하했다는 얘기니까요. 그래서 테슬라는 2024년 7월 페더럴 코트에서 매튜스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damages due to trade secret thft를 이유로 over 1 billion dollars, 즉 1영억 달러가 넘는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사건의 배경이라면 이번에 나온 최신 전개가 진짜 포인트입니다. 이번 달, 그러니까 기사 기준 디스먼스의 판사가 퍼머넌트 인정션을 발령했습니다. 퍼머넌트 인정션은 법원의 영구 금지 명령이에요. 내용은 매튜스가 certain stolen 테슬라 parts or designs를 자신들의 머신즈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치입니다. 이건 굉장히 무게감 있는 판단입니다. 왜냐하면 법원이 앞으로 이건 쓰지 말아라고 딱 잘라 명령한 거니까요. 게다가 매튜스는 데미지에 대해 오피셜리 아이어블하다고도 나왔습니다. 즉 손해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점은 인정된 상태라는 겁니다. 다만 exact amount, 정확한 금액은 레이터에 계산될 예정입니다. 쉽게 말하면 책임은 생겼고 이제 얼마를 물어내야 할지는 다음 단계에서 정해진다는 흐름입니다. 이 상황에서 테슬라 측의 공개 반응도 굉장히 강했습니다. 테슬라 VP인 보너 에글스턴은 오늘 X에서 매튜스를 Supplier who exploited customer IP through theft or deception이라고 표현했어요. 고객의 지식재산을 theft 또는 deception, 그러니까 도용이나 기만을 통해 착취한 공급업체라는 아주 날카로운 말입니다. 그리고 그런 업체는 no place in Tesla's ecosystem이라고 했습니다. 테슬라 생태계에 설 자리가 없다는 거죠. 이 표현이 왜 강하냐면 테슬라는 단순히 법적 승리만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공급망, 우리 생태계, 우리와 거래하는 방식 자체에서 이런 행위는 퇴출 대상이다라고 공개적으로 선을 긋고 있기 때문입니다. 테슬라는 이번 판단을 빅윈이라고 부르면서 다른 회사들에게도 경고를 날렸습니다. Buyer beware, don't buy from thieves. 구매자는 조심하라, 도둑에게서 사지 말라는 메시지죠. 이건 매튜스 하나만 겨냥한 말로 끝나지 않습니다. 시장 전체를 향한 신호예요. 배터리 장비나 제조 기술을 구매하는 업체들에게 너희가 사는 장비가 누구의 기밀을 밟고 올라온 것인지 잘 보라는 경고로도 읽힙니다. 그런데 매튜스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매튜스는 프레스 릴리즈를 내면서 오히려 자신들이 승리했다고 주장했어요.
이쪽 주장은 또 다릅니다. 매튜스에 따르면 아비트레이터가 그들의 온 DB 이퀴펀트를 누구에게든 계속 판매할 수 있다고 판단했고 토털 세일즈밴을 요청한 테슬라의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 테슬라의 클레임스를 난센스라고 부르면서 자신들의 22year old 테크가 인디펜던트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지점이 생기죠. 양쪽이 같은 좁은 범위의 판결을 두고 완전히 다르게 포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원문 표현 그대로 both sides are spinning the same narrow ruling입니다. 매튜스는 자신들 버전의 DB 장비는 계속 팔 수 있다고 말하고 테슬라는 매튜스가 테슬라 is specific secrets를 사용하는 것은 막혔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양쪽 다 자기에게 유리한 부분을 크게 들고 나오는 상황인 거예요. 이제 많은 분들이 제일 궁금해할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원문도 아주 직접적으로 묻습니다. What are Tesla's current legal options? 즉, 지금 테슬라가 법적으로 어떤 선택지를 갖고 있느냐는 거죠. 먼저 분명한 건 This case isn't over입니다. 사건은 끝난 게 아니라 damages phase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손해배상 산정 단계로 넘어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첫 번째로 테슬라는 court 또는 arbitration에서 계속 밀어붙여 huge financial penalty를 계산하고 실제로 걷어들일 수 있습니다. 원문은 여기서 potentially 1 빌리언 플러스라고 적습니다. 특히 willful theft 고의적인 절도가 입증되면 1영억 달러 이상 규모도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이미 처음 소송에서도 오버 달러 1 빌리언인 데미지를 요구했기 때문에 이 숫자는 그냥 감정적인 표현이 아니라 사건 전체에서 계속 반복되는 재정적 무게감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로 테슬라는 퍼머넌트 인정션을 집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 매튜스가 이 금지 명령을 어기면 컨템pt charges fines 심지어 제일 타임까지 거론됩니다. 이건 굉장히 강력한 카드죠. 법원의 명령을 무시하면 손해배상만 더 내면 끝이 아니라 제재 수위가 훨씬 올라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로 매디슈스가 새로 낸 패텐스 가운데 테슬라 작업을 엘레지들이 카피한 것이 있다면 테슬라는 그 특허들의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 도스 패텐스를 인밸리데이트 해달라고 요청하거나 아니면 테슬라를 코인베터로 추가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도 정말 중요해요. 왜냐하면 영업비밀 분쟁은 단순히 과거 침해에 대한 벌금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누가 기술의 정당한 주인인가, 누가 발명자로 인정받아야 하는가까지 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로 테슬라는 Federal Defend Trade Secrets Act와 캘리포니아 로 아래에서 Extra Damages Lawyer Fees Possibly Punitive Awards까지 요구할 수 있습니다. 즉 추가 손해배상 변호사 비용 그리고 징벌적 성격의 보상까지 노려볼 수 있다는 뜻이죠. 여기서 법 이름도 아주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Defend Trade Secrets Act와 California Law. 이건 그냥 일반론이 아니라 테슬라가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법적 틀을 말하는 겁니다. 다섯 번째로 테슬라는 에비던스를 페더럴 프로세큐터스에게 넘겨서 크리미널 트레이드 시크릿 차지스 가능성까지 열어둘 수 있습니다. 원문은 rare but serious라고 표현합니다. 흔한 경우는 아니지만 가볍게 볼 사안은 아니라는 의미죠. 민사에서 끝나지 않고 형사 문제로 번질 수 있다는 건 상대에게 엄청난 부담입니다. 물론 세털번트, 즉 합의 가능성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하지만 원문은 테슬라시 fiery public response를 근거로 테슬라가 풀 어카운터빌리티를 원하고 있는 분위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공개적으로 보이는 테슬라의 태도는 대충 봉합하자 보다는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 쪽에 더 가깝다는 해석인 거예요. 그리고 이 사건이 왜 단순한 기업 싸움이 아닌지도 원문이 분명하게 짚습니다. This isn't just corporate drama. 정말 중요한 문장입니다. 이유는 Trade secrets matter even when Tesla open sources some patents이기 때문입니다. 테슬라는 일부 특허를 공개하기도 하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confidential know-how shared in trust까지 자유롭게 써도 된다는 뜻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신뢰를 바탕으로 공유된 기밀 노하우는 반드시 보호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이건 특허 공개와 영업비밀 보호가 동시에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특허를 일부 공개했으니 다 공개한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죠. 공개 특허와 비공개 제조 노하우는 전혀 다른 레이어입니다. 그리고 EV 인더스트리 전체에도 이 사건은 경고가 됩니다. 원문 마지막 문장이 굉장히 직설적이죠. Steal from your biggest customer and you risk losing everything. 가장 큰 고객에게서 훔치면 모든 걸 잃을 위험이 있다는 겁니다. 진짜 업계 전체가 뜨끔할 만한 말이에요. 특히 테슬라처럼 규모가 크고 기술 집약적인 고객과 일하는 공급업체 입장에서는 단기적으로 몇 대 장비 더 파는 것보다 신뢰를 잃었을 때의 대가가 훨씬 크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흐름은 이렇습니다. 2019년에 테슬라는 매튜즈 인터내셔널과 협력했고 4680 배터리셀 장비 구축을 위해 Confidential Software Designs and Know-how를 Strict Secrecy Rules 아래 공유했습니다. 이후 몇 년이 지나며 테슬라는 매튜즈가 그 기술을 컴페티터스에게 판매된 머신셋에 복제했고 3년 동안 아니라고 거짓말했으며 계속 출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2024년 7월 페더럴 코트에서 오버 1빌리언 달러스의 데미지를 요구하며 트레이드 시크릿 테프트 소송을 냈습니다. 2025년 초에는 저지 에드워드 데이빌라가 매튜즈의 DB 테크놀로지 전 세계 판매를 막아달라는 요청을 기각했고 페텐트는 매튜즈의 익스텐시브 리서치 앤 디벨롭먼트 때문이라고 봤습니다. 그런데 이번 달에는 퍼머넨트 인건션가 나와 매튜즈가 certain stolen Tesla parts or designs를 기계에 사용하는 것이 금지됐고 데미지에 대해 라이어블하다는 판단도 받았습니다. 금액은 아직 나중에 정해집니다. 본 에글스턴은 X에서 매튜즈를 고객 IP를 theft or deception으로 착취한 서플라이어라고 비판했고 그런 업체는 테슬라 이코시스템에 설 자리가 없다고 했습니다. 테슬라는 빅윈이라고 평가하며 Buyer beware don't buy from thieves라고 경고했습니다. 반대로 매튜스는 프레스 릴리즈로 자신들이 승리했다고 주장했고 아비트레이터가 자기들 온 DB 이퀴펀트는 누구에게든 팔 수 있다고 봤으며 토탈 세일즈밴은 거부됐다고 말했습니다. 또 테슬라의 클레임스는 난센스라고 했고 자신들의 20-year-old 테크는 인디펜던트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결국 양쪽 모두 같은 네로 룰링을 각자 유리하게 해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사건은 데미지스 페이즈로 가고 있고 테슬라는 코트나 아비트레이션에서 휴지 파이낸셜 페널티스를 밀어붙일 수 있고 윌풀 세프트가 입증되면 1빌리언 플러스도 가능하며 인정션 위반 시 컨템pt charges 파인 제일 타임까지 가능하고 매튜즈 신규 패턴트를 무효화하거나 테슬라를 코 인벤터로 추가해달라고 할 수 있고 Federal Defend Trade Secrets Act와 캘리포니아 로 아래 Extra Damages Lawyer Fees Punitive Awards도 노릴 수 있으며 Federal Prosecutors에게 에비던스를 넘겨 Criminal Trade Secret Charges 가능성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합의 가능성은 열려있지만 테슬라의 Fiery Public Response를 보면 Full Accountability를 원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이 일은 단순한 코퍼레이트 드라마가 아니라 일부 패턴트를 오픈소스 하더라도 Confidential Know-how Shared in Trust는 반드시 보호되어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며 EV 인더스트리 전체에는 가장 큰 고객에게서 훔치면 모든 걸 잃을 수 있다는 경고로 남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번 건은 누가 완전히 이겼다 이렇게 한 줄로 끊기보다 법원이 어떤 기술은 독자성을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테슬라의 스페시픽 시크릿을 쓰는 건 막았다는 점에서 굉장히 복합적인 판결 흐름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매튜스가 계속 팔 수 있다는 부분만 보면 안 되고 반대로 테슬라가 다 막아버렸다만 보고 끝내서도 안 됩니다. 정확히 보면 판매 자체와 특정 비밀의 사용 금지는 다른 층위의 문제예요. 그래서 지금 진짜 승부는 데미지스 페이즈에서 얼마나 큰 책임이 인정되느냐 그리고 인건션 이후 매튜즈가 어떻게 움직이느냐 거기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숫자도 크고 이름도 많고 법률 용어도 꽤 빡빡했는데요. 이런 이슈일수록 한 줄 자극적인 해석보다 흐름 전체를 보는 게 중요합니다. 테슬라, 매튜스 인터내셔널, 본 에글스턴, 에드워드 데빌라, DB 테크놀로지, 4680 배터리 C, L Federal Court Arbitration, Defend Trade Secrets Act, California Law Permanent Injunction Damages Phase, Contempt Charges Co, Inventor Criminal Trade, Secret Charges까지 하나하나 다 연결되어 있는 사건이니까요. 여러분은 이번 사안에서 누구 주장이 더 설득력 있어 보이는지 그리고 테슬라가 정말 끝까지 1억 달러 이상 책임을 밀어붙일지 댓글로 같이 이야기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아이러브9는 이런 핵심 이슈를 앞으로도 원문 정보 빠짐없이 이해하기 쉽게 재미있게 풀어드릴게요. 오늘 영상 도움되셨다면 영상 끝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재밌고 깊이 있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테슬라가 1억 달러 소송 밀어붙인 이유, 공급업체의 배터리 기술 도용 논란 어디까지 왔나?